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오늘 MBN에서 주최한 국민의힘 4명 말이죠.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4분의 그 마지막 토론 여러분들 보셨죠?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제 소감을 말씀을 드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이죠, 이길 수 있는 후보다, 내가 이재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이길 수 있다, 압도적으로 이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말이죠,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지 않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길 수 있는 후보, 일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말이죠, 기준을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아니라 일 잘할 수 있는 후보를 뽑겠습니다. 일을 잘할 수 있는 후보는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정당 정치는 책임 정치예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21대 대통령 선거 때도 이 국민의힘의 주자들이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재명을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이렇게 영입을 해서 대통령 후보가 됐었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당대표 이준석이가 지방에 가 있는 상태에서 입당을 하고 말이죠. 좌지간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해서 공동정권 비슷하게 가려고 그러다가 안철수를 팽을 하고 말이죠. 또 이준석을 또 팽을 시켰습니다. 뭐 정치이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실패가 돼버렸죠. 이게 뭐냐 하면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이죠, 정당 정치는 책임 정치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정당에서 뼈를 묻을 수 있는 사람, 커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책임 정치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무조건 뽑아서 말이죠, 일을 잘못하면 또 탄핵될 거 아닙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도 거명이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은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말이죠, 들리는 얘기로는 29일날 이제 출마 선언한다고 그러죠. 대통령에 당선되면은 3년 안에 3년간 직무를 하면서 말이죠, 헌법을 개정해서 제7공화국의 시대를 열겠다, 과도기적으로 하겠다. 참 괜찮은 제안이죠. 지금까지 전부 개헌 그러다가요, 화장실 갈 때 올 때 마음이 달라지듯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다 끝나버렸죠. 그래서 이제 신선한 충격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자, 국민의힘 주자, 자유통일당 주자, 민주자유당 주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우리 공화당, 그리고 할 수 있으면은 개혁신당까지,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전체 6개 그룹에서 말이죠, 보수파 단일 후보가 이렇게 선정이 되면은 반드시 일 잘하는 후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이죠, 이기는 후보보다는 일 잘하는 후보군에 한덕수 총리를 저는 넣고 싶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찬성을 하고요. 만약에 한덕수 또 여러분들과 보수 후보를 단일화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의 주자 한 사람을 뽑을 때는, 여러분 절대로 이길 수 있는 주자를 뽑지 마십시오. 일 잘할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 됩니다. 일 잘하는 후보가 바로 이길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병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동서가 갈라져 있어요. 서쪽은 말이죠, 아무리 잘해도 그 민주당에 몰표 나오잖아요. 이거 좀 정리하실 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요, 우리나라는 노조 천국입니다. 그래도 주인이 좀 더 먹어야 재투자하고 말이죠, 인력 개발하고 말이죠, R&D 사업이 더 활발해지는데 말이죠, 근로자들은 다 먹고 말잖아요. 자기 생활만 하고. 이 노조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이 바꿀 사람이 누굴까요? 학교 선생들이 말이죠, 전교조, 이거 의식화돼서 되겠습니까? 이거 개선할 사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도덕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도덕성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범죄가 말로서 표현을 못합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지 않나,
뭐 걸핏하면 막 살인하고 그렇습니다. 뭐 지금 말이죠. 8명, 9명, 뭐 심지어 18명 죽인 사람까지 국가 세금으로 교도소에서 밥을 먹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형 집행이 돼야 됩니다. 외국에서 항의한다고요? 미국, 일본 지금 사형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바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누가 간섭을 하겠습니까? 법의 엄중함을 우리는 알게 해야 됩니다. 법치 국가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상권 분립이 명백하게 분립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말이죠, 범법자가 일단은 말이죠, 어떤 형태로든 전과자는, 용인하지 않는 전과자는 국회의원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도 개선이 돼야 되겠죠.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강단 있는 사람, 누가 한국병을 치유할 수 있는지 그것이 판단 기준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래서 절대로 이길 수 있는 자를 뽑지 말고요, 일 잘하는 사람을 뽑으면 반드시 이길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말이죠, 이 후보든 누구든 뽑을 때에 당에서 말이죠, 몇 년간 있었던 사람, 이런 기준이 명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책임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말이죠, 오늘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말이죠, 상대방들에게 대통령의 그 파면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 그 얘기를 물었습니다. 그 한번 관련 기사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연합뉴스인데요, 안 파면 사과, 파면에서 사과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는 민주당 때문이다, 홍준표는 후보 때는 검토를 하겠다, 한동훈은 사과를 했습니다. 자, 이제 네 분의 얼굴이 나오죠.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논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후보는 김홍한 후보에게 안 후보는 김홍한 후보에게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했다, 정부 여당의 일원으로서 상처받은 국민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새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말이죠,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 계엄과 탄핵, 파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이 30명이 있었고, 특검법 예산 전면 삭감 등 많은 원인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돼야 한다. 자, 이렇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계엄이 선포될 당시에는 탄핵이 이만큼 있지 않았죠. 자, 이것은 말이죠, 이 탄핵에 대한 사과보다도 이 탄핵 파면된 원인이 민주당에도 있다, 막 이런 어떤 책임 전가시, 물론 그 내용도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단은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옳고 그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말이죠, 어떻게 됐든 비상계엄이 정당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어떻게 됐든 조기 대선이 일어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뭐 사과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 일단은 이렇게 이제 변명으로 이렇게 나갔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말이죠, 이 홍준표 후보는 최종 후보가 되면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짧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김문수나 홍준표는 뭐 대구시장 또 장관이었지만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직접 대화를 대통령과 할 수가 없었으니까 말이죠. 김홍 후보는 최종 후보가 되면은 반드시 검토해서 답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말이죠, 뭐 보류하는 입장인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동훈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계엄 당일 밤 계엄을 저지한 이후부터 줄곧 반복해서 사과했다. 이 자리에서 또다시 드린다. 국민이 절대로 겪게 해서는 안 될 일을 겪게 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당시 당 대표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는데요. 한동훈 후보는 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을 잘 보필 못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줘서 죄송합니다. 먼저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계엄은 위헌이다, 위법이다, 대통령 직무를 중지시켜야 된다, 이렇게 치고 나와서 말이죠, 분란이 생기고 야당보다도 더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대통령이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들의 수건인 87년 체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조기 퇴진이 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막 밀어붙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내가 기회다. 윤석열이가 문재인을 밟고 일어났듯이 나도 윤석열이를 밟고 일어나야 되겠다. 기회다. 이재명이 저건 내한테 밥이야. 그러니까 말이죠, 뭐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정치 셈법이 혹시 들어간 게 아닐까. 자, 한동훈 후보는 이런 사과도 물론 해야 되지만은 먼저 내가 잘 보필하지 못했던 거,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과 직접 부딪히도록 한 거, 내가 당대표로서 민주당과의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거, 여기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했다면 이분이 대통령 후보로 안 나왔겠죠. 차라리 이분이 자기가 사죄를 하고 5년 뒤에서 다시 나왔다면 이 양반은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국민이 절대로 겪어서는 안 될 일을 겪게 했는데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물론 이제 파생되는 문제는 형법으로 나중에 다스릴 수가 있는데, 대통령을 탄핵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결국 탄핵을 했죠. 탄핵을 안 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는 건 아니니까. 결과적으로는 파면을 당해서 대선을 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거기에 대한 사과가 아니고요,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라는 얘기죠. 이 사과는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도 말이죠, 저도 사과를 2번에 걸쳐서 드렸다. 우리 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탄핵의 강함을 건너야 된다.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이재명에게 이길 수 없다. 말씀은 맞는데요,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면 이재명에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안 후보도 말이죠,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니까요.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인유 원인이죠. 이것을 잘 치유해서 자유민주주의의 국권이 서가는 나라가 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일로 인해서 조기 대선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는 잘 알아서 그것을 개혁하고 혁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4분 중에 누가 이길 수 있는 후보입니까? 누가 일을 잘할 수 있는 후보로 보입니까? 그리고 비상계엄 자체를 비판하는 자가 누구며,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충분히 숙지하고 한국에 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걸 고쳐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은 누구며, 결과적으로 조기 대선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후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희망을 걸고 싶습니까? 여기서 후보로 선정되신 분이 자유통일당 한덕수 총리 대행, 그리고 말이죠, 개혁신당까지 아우러서 보수 우파의 단일 후보가 되기를, 단일 후보가 나와서 우리나라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